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변호연이에요. 마저 읽겠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위헌성.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국민주권주의를 헌정의 기본 원리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입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편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각각 헌법재판관 상인을 구성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 원리에 따라 선출되지 않는 법관으로 구성된 사법부 또한 구성권을 행사하지만 입법부와 행정부에게 주어진 헌법재판소 구성권의 원천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한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예비적, 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예비적, 보충적 지위에 있는 이유는 주지하듯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4 헌마구 사건 결정문에서 헌법 제71조가 대통령이 거리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이러한 예비적, 보충적 지위는 지난 4월 4일 2024 헌마 8 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이 거리인 상태가 되었더라도 변함이 없으며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볼 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행정부 수반에 보유한 권한인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임은 법학계와 헌법학계, 국회와 행정부의 의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기구 구성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점은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니며 법학계, 헌법학계 다수 의견이자 행정부의 법률 해석기관인 법제처와 의회연구기관인 입법조사처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헌법재판소,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처, 헌법주석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한국법학교수회 5개 인용했습니다. 지난 4월 8일 한국법학교수회는 시국성명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하였습니다. 헌법학자 107인이 결성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4월 8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목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며 이번 지명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정탈하는 월권적, 위헌적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 해석기관인 법제처도 2010년 2월 낸 헌법주석서에서 대행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지만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면서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연구조사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는 4월 8일 임명직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달라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하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헌법학 교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낙인 헌법학 제24판은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 구성에 관한 권한 등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호환 중 간추린 헌법은 대통령 권한 대행자는 잠정적인 관리자에 불과하고 그러한 한에서 그 직무 범위는 항상 유지적인 것을 한정되어야 한다. 김하연 헌법 강의 제7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상이나 국무위원회
임명과 같은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수호 헌법학 제13판 대통령의 기본정책 전환이나 국무위원 임명 등의 적극적인 형성 행위는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한편 대통령 사고와 달리 대통령 거리 시에는 권한 대행의 조건 없는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정부 측의 해명과 달리 그러한 주장을 한 연구를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거리와 사고의 부분 없이 현상 유지서를 지지하며 다른 헌법기관 구성관 등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국회와 협의하에 행사하여야 한다는 연구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를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우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인사검증 사무를 보좌할 수 있는 대통령 비서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하위 법령인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위원회를 두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라는 별도의 정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하위 법령인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 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 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대통령이 대통령 못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법률 문헌상의 의무는 없으나 헌법 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므로 그러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 및 하위 법령상의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헌법재판관 지명에서 이러한 검증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인사 검증을 위해 후보자로 지명하려는 사람에게 최소 2가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 당사자가 공직 예비 후보자 자기 검증 질문서 이하 사전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 그와 별도로 행정부 차원의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검증 동의서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질문서의 경우 범죄 경력, 수사 중인 사건, 특혜성, 해외 출장, 위장 전입, 부동산 매매 내역 등 65페이지, 182개 질문이 담겨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시간 내에 작성 완료 및 제출을 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증을 실시하는 정부기관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3,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 제1항, 제4항 및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따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사검증 동의서를 받은 후 정보를 수집하고 사건 질문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단시간 내에 인사검증을 불가능한 특히 3월 27일 발표된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 일가는 대지, 임야 및 아파트 상가, 단독주택 등 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바 해당 부동산들의 취득 경위 및 매매 내역 등을 정리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근무일 기준 이틀 만인 4월 8일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앞서 이완규, 함상훈, 이인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내막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은 4월 9일 수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 하루 만에 그 많은 항목의 인사검증에 기본 형식적 요건과 관련된 답을 다 했다는 취지인가? 라는 질의에 예, 라고만 답변했다. 2. 4월 7일 오전에